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 운용 시즌2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신성장 펀드 출시를 맞이해서 각 주요 미래산업, 주요 산업군들을 톱파보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소프트웨어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네카오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전 직장에 제가 몸담고 있을 때 그때 네카오 모두가 네카오 주주였을 때 네. 한때 그랬었죠. 네. 그때 참 다이나믹하게 얘기를 네. 했었고 네. 야 근데 이후에 미끄러지는 거 보고 야 영원한 건 없다지만 네. 야 여기는 좀 심하다. 맞습니다. 아니 새로운 거대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기세 등등 한 것도 아니고 네. 위상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풍파를 너무 많이 겪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네카오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본격적으로 내용 하기 전에 네. 이쪽 담당을 하고 계시면 체감적으로도 네네. 요즘에 네카오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많이 없고 이 네카오 쪽은 아무래도 이제 뭐 빅테크들 그렇게 반등할 때 완전히 또 소외되어 있었고 그렇지. 국내 빅테크 종목들은 왜 이러냐?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실망감 네. 그리고 또 연초 장 분위기가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그랬죠. 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제가 보는 섹터는 또 밸류업하고는 완전 상관이 없거든요, 대부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문의가 좀 많이 뜸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네카오가 매출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수익성 측면을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가다 보면 네. 둘의 성격도 약간 다를 뿐더러 맞습니다. 내가 굳이 이 숫자를 가지고 자신 있게 들어갈 종목들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살짝 좀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이버는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1조 4,900억 가까이, 네. 1.5조 정도 나오면서 이익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네. 분기 기준으로도 2023년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4천억 이상을 마크하면서 새로운 실적 레벨로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와중에 적자로서 조금 신경이 쓰였던 아픈 손가락이었던 컨텐츠 쪽에서 네. 가장 중요한 웹툰 사업이 흑자 전환까지 해버렸고요. 네. 분명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이버는 실적이 좋구나. 성장하는데 수익성도 괜찮구나.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이제 별도 사업 쪽에서 광고나 커머스의 이익률만 본다면 30% 중반 정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전체로 보면 이제 다른 컨텐츠 쪽이나 클라우드 쪽에서 선투자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이 적자가 많아요. 뭐 그거는 뭐 네, 그런 것까지 섞어서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6%? 이익률이 생각만큼 그렇진 않네?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쪽의 이익률은 그 2배 이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절대 금액도 2022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네. 절대 금액 자체가 좀 감소하면서 카카오도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 매출을 경신을 했지만 네. 이익, 즉 수익성 측면에서는 경쟁사인 네이버 대비는 다소 많이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고 네. 사실 카카오도 원래 돈을 벌어다 주는 그 톡비즈, 소위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배너 광고 쪽이나 네.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커머스 쪽은 돈을 잘 벌었어요. 오히려 이익 규모가 늘었습니다. 네. 근데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헬스케어 쪽도 새롭게 론칭을 하는데 관련된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카카오 브레인이나 AI 쪽 계속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투자 개념의 적자를 네이버만큼 충분한 이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투자 개념에서의 손실들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에서의 그런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갈렸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치주는 아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아니죠. 신사업이 빵빵 터져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네이버야 그래 어느 정도 본업도 잘 되고 네. AI 쪽으로 간다지만 네. 카카오는 신사업 주춤하지. 네.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뭐 엔터와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많죠. 또 문어발식 리스크도 있고. 상정도 예,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비용 통제로 이게 개선되는 게 지속 가능한가? 라는 것도 좀 여러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다르긴 했는데 안타까운 건 주가는 비슷하게 맞습니다. 같이 빠졌어요. 같이 흘러내렸어요. 빠졌어요. 네. 요 최근도 흘러내리고 있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 2월 29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장에서도 약보합이나 막 1, 2% 빠지고 네, 있죠. 네, 카카오 네.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네.
금리 하락기에 성장주의 매력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분명 있죠. 근데 아직 이제 하락이 오지는 않았고요. 오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네. 하반기 어떤 시점에 가서는 금리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네. 이렇게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를 내가 꼭 사야 될 정도로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살 거 많은데 뭐. 그렇죠. 엄청 많죠. 네. 다른 포인트들 많이 나오고 연초에는 그런 이제 저평가 종목들로 쭉 몰렸었다가 네. 지금 또 뭐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도 사실 네카오가 어떻게 보면 화제성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주가의 반등도 하반기 정도는 가야 뭔가 사인이 올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일단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는 확실히 카카오 대비 더 좋게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유는 일단 이제 올 하반기부터 네이버의 그 AI 검색 Q라는 서비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Q 서비스가 이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 확대 적용이 되는 게 상반기 말부터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AI를 수익화하는 그런 그림들이 네이버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아유, 1, 2월 네이버 관련해서는 네. 네이버 웹툰이 맞습니다. 네, 가장 화제성이 높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1년도 그 빅테크 고점에서 네. 네이버 웹툰 IPO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몸값이 훨씬 더 높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몸값들이 빠지다 보니까 뭐 해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그런 기대감이 한풀 꺾인 건 맞지만 네. 실제로 하반기에 가서 미국 IPO를 추진하게 되고 IPO 시점에 즈음하여 네이버 웹툰의 그 IP의 글로벌 영상화 프로젝트들 네. 이런 것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네이버 IP가 전 세계적으로도 통하는구나. 네.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 웹툰의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을 올려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 주가로 좀 연동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저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거든요. 네네. 근데 주가 측면에서 네.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이제 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해서 네. 네이버의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얘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네. 저 솔직히 좀 갸우뚱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회사의 중복 상장에 따른 할인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IPO를 실제로 추진하게 됐을 때 일정 부분은 물량 공모가 있기 때문에 지배회사인 네이버의 지분율 또한 희석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다 감안을 하면 웹툰의 IPO 시점의 기업 가치가 정말 놀라운 수준이 아니라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가 측면에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 웹툰의 이익이 돌아섰죠. 네. 탑라인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일단은 손실을 줄이자 하다 지금 이제 흑전을 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해외 쪽에서 웹툰 매출이 뭐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이 나온다면 국내 네이버 웹툰 이익률은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04년부터 시작해서 약 20년의 업력을 가진 한국의 웹툰 사업은 이미 상당한 수익성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컨텐츠 내의 해외 웹툰 쪽이나 나아가서는 스노우 제페토도 이런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네이버 지금 분기 실적상에서 컨텐츠 부문, 웹툰은 흑전 이제 BEP 찍었지만 네. 나머지 스노우 제페토가 분기 300억 적자가 나고 있고요. 클라우드를 비롯한 그런 신사업 투자 부분은 분기 800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여기 클라우드는 왜 그래요? 왜냐면은 이쪽은 이제 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고 매출은 거의 없는데 모바일 검색 Q나 네. 클로바 X나 이런 서비스들이 다 그 연구 개발을 통한 결과물들이거든요. 야. 그래서 러프하게 보면은 1년에 한 3천억 정도, 분기에 한 750억씩 그런 연구 개발에 대한 선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나와지면서 일정 부분의 적자 커버되고 또 스노우 제페토가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사업은 사업부 전체로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어닝이 올라간다는 거죠. 음. 우리가 꼭 웹툰 IPO에 따른 미국 시장에서의 화려한 밸류에이션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IPO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기업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미국 시장에서의 웹툰 시장이 개화되면서 해외 웹툰 사업의 이익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의 주가 측면에서도 당연히 컨텐츠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연결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이버의 어떤 컨텐츠나 IP 쪽으로는 네.
기사도 많이 났고 네. 이해도 갔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더 궁금한 건 네. 야, 요즘 시대에서는 무조건 이제 AI로 뭔가를 보여줘야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네이버도 당연히 이쪽으로 박차를 가고 있겠지만 네.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조금 더 알려주고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네. 약간 그러니까 네이버가 주도를 못하는 건 맞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AI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과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제 출발은 글로벌 피어 그룹들 대비로는 이제 늦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국내 사업 또는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많이 늦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챗GPT나 네.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같은 모델이 한국 시장을 지금 휘어잡고 있다거나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작년 여름 시즌 정도에 클로바 X가 나왔고 하이퍼 네. 클로바 X라는 새로운 거대 언어 모델이 나왔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AI 검색 Q 그리고 클로바 X 같은 이제 대화형 검색 엔진 네.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은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위 지금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맛수로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카카오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카카오는 아직은 이제 AI 관련해서 자체 거대 언어 모델도 아직은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언어 모델을 적용한 자체 AI 솔루션 같은 것들이 네이버 대비 현저히 라인업이 없는 상황이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내에서 AI로 수익화를 가져갈 수 있는 쪽은 네이버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챗GPT 같은 것들을 한국어 기반으로 써보면 네. 글쎄요, 제가 뭐 3.5밖에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부족하고 어색하고. 예, 부족하죠, 아직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간의 의미나 그 한국어가 갖는 그런 뉘앙스까지 캐치하진 못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물론 네이버도 그걸 다 캐치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한국어와 관련된 어떤 학습량, 데이터 학습량은 확실히 글로벌 피어들보다 우위에 있고. 아니 본인들이 그래서 계속 자랑하는 게 우린 늦었어도 국내나 국내 언어 데이터는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C 쪽에서는 이제 이 AI 검색 서비스 Q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피드백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 PC AI 검색에 대해서 자체 광고 상품을 도입했고요. 네. 뭐 나이키 같은 글로벌 탑 티어의 브랜드들이 뭐 네이버니까 무조건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상품의 구조나 그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일단은 테스트에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정식 어떤 광고 상품으로 론칭이 될 때쯤이면 충분히 이제 AI 검색에 대한 활용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은 이제 상반기 중에 모바일 검색에 적용이 돼야 네. 훨씬 더 많은 이제 유저분들이 AI 검색을 활용해 보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이게 쓸만하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게 자연어 검색만 가지고 우리가 그 대단하다는 챗 GPT의 경우에도 모든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 X라고 해서 특정 스킬, 그러니까 아예 딱 한 6개 정도 플랫폼이 현재는 6개 정도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소카나 트리플 같은 여행 앱이나 뭐 그런 이제 외부 앱들하고 연동해서 여행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자 한다. 그러면 여행과 관련된 스킬을 선택한 다음에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그 스킬에 있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 빌리는 거 얘기하면은 소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솔루션을 자연어로 이제 검색 결과를 출력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들 이제 막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어 기반의 서비스에서는 확실히 네이버가 강점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번역 같은 것들도 네. 물론 구글 트랜슬레이트도 많이들 쓰시지만 네. 팝하고 쓰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아, 한국어 관련해서 예. 팝하고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요. 예. 팝하고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축적된 기술을 네이버가 또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자 인식 같은 OCR 기술 같은 것들도 네이버 뭐 클로바 노트나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활용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좀 더 AI답게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네이버가 가야 될 길이고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 네이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하긴 그래요. 냉정하게 카카오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죠. 예, 제가 뭐 카카오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카카오는 투자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AI 쪽은 확실히 좀 아. 네이버가 그래도 충분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구글 계열이나 마소 계열하고도 어느 정도는 한국 시장에서는 안방 시장에서는 경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포인트만 짧게 네. 네이버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어떤 부문 혹은 네. 어떤 숫자를 꼭
확인하고 가시라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네이버는 일단 실적과 AI인데요. 실적과 AI. 네, 투자 포인트가 실적과 AI인데 실적 쪽은 이제 별도 영업이익률이 안 깨지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이버 주가가 가려고 했다가도 항상 밴드 상단에서 맞고 내려오는 이유가 네. 첫 번째 일단 제가 별도 영업이익률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광고랑 커머스 사업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돈을 버는데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검색 점유율이 구글한테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 이런 얘기 작년 기중에 그럼요.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 안 됐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35% 이상의 점유율을 구글한테 안 내줬고요. 지켰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별도 영업이익률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또 커머스 쪽에서도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저가 플랫폼들 공습하면서 맞아요. 네. 네이버가 일단 실적 콜에서도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지 않은 걸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다.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이번 4분기 네이버 쇼핑의 국내 거래액만 따로 발라내놓고 보면은 시장 성장률 10%를 많이 하회한 5%밖에 못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네. 테무나 알리의 영향 네. 받고 있거든요. 네, 있죠. 네. 네. 사실은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는 저가 상품 살 때는 일단 여긴 무조건 비쌀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광고 뜨는 양 네. 자체도 네. 차원이 다르게 네. 물량 공세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향권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래 3분기까지는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률하고 그래도 다 붙어서 같이, 왔어요. 인라인하게 왔거든요. 그러다가 4분기 때 네이버는 5% 성장, 카카오 선물하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여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9% 거의 시장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시장이 10%. 근데 네이버가 이렇게 된 게 저는 일단은 한 1분기까지는 봐야겠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겠네요. 그런 이제 커머스 쪽에서의 성장을 잘 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AI 관련해서는 모바일 쪽에서 Q 검색이 얼마나 빠르게 적용되는지 이건 타임라인이죠. 시간과 이벤트와 관련된 타임라인을 체크하면서 모바일에 적용이 되고 나서는 Q 검색을 모바일로 하는 사람들의 MAU나 네이버 전체 앱 MAU에서 모바일 검색 Q를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도 쓰는 사람, 즉 MAU에 대한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고 네이버 네. 회사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잘 트래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I 쪽에서 타임라인, 그 다음에 별도 영업이익률 안 꺾이는지, 네. 특히 광고에서 그리고 커머스에서 네. 물론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당장 알고 싶다면 중국에서는 통관 물량 추이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직구하는 금액 자체도 작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왔고요. 많이 늘었다고 많이 그러는데. 늘었어요. 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또 네이버 숫자는 분기마다 나오니까 네.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성장률과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좀 우울해집니다. 네. 카카오 쪽인데 네. 여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세 조정 의혹이 있지. 네, 네, 우리들 마음속에 문어 발식 확장으로 또 상처를 많이 줬었지. 맞습니다. 글쎄 저는 제가 예전 직장에서 이제 네. 카카오 브리핑할 때 네. 그 안에 회사가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요. 그치, 100몇 개 있죠. 이거를 어떻게 거의 다 예. 상장을 시키든 네. 어쨌거나 주식회사로 가져간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와 대단하다. 네네. 개인 주주들이 싫어할 만하겠다 예. 싶었는데 그쵸. 이거는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